흑인 사망 사건에 분노한 시위가 미국을 넘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프랑스는 봉쇄 해제 2단계에 착수하면서 카페와 음식점들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 세계 코로나19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시각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647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3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월도미터의 실시간 집계인데요. 이 가운데 현재 치료 중인 실질 감염자는 31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추이를 보면 유럽에서는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실질 감염자는 처음으로 4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요. 스페인은 이틀 연속으로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2만 명대 초반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 사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위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위가 세계 각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독일, 스위스 그리고 호주 등에서 열렸는데요. 각국 시위대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연대를 표하고 근본적으로 인종차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위 현장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부추길 것이라는 보건당국자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수천 명이 미국 대사관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처럼 많게는 수천 명씩 집결하는 상황이다 보니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전파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네, 특히나 프랑스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요? 네, 프랑스에서는요, 2016년 흑인 청년이 경찰에 연행된 뒤에 갑자기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경찰관들의 책임이 없었다는 결론이 최근에 나오기는 했는데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경찰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파리 경찰청이 추모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모여 집회를 강행했고요. 파리뿐 아니라 마르세유, 리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비슷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집기에 불을 지르는 등 과격해지자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섰는데요. 어제도 전해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 비말을 통한 확산 위험이 제기됩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제한령을 해제하고 등교도 상당 부분 재개한 상태인데요. 시위 규모가 더 커질 경우 치안 불안과 코로나19 재확산 등 여러 위기가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와 보건당국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프랑스의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오랜만에 문을 열면서 좀 활기를 띠었다고 하죠. 네, 프랑스 정부는 현지 시각 2일 봉쇄 해제 2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지난 3월 중순 이후 2달 반 만에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영업을 재개했는데요. 다만 파리를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집중되어 온 만큼 실외 테이블에서만 영업이 허용됐습니다. 30도에 가까운 더운 날씨에도 샹젤리제나 바스티유, 오페라 등 주요 거리마다 손님들이 테라스를 가득 채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파리 시민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Après 2 mois d'être enfermé, c'est toujours sympa de prendre un peu l'air dehors. Vous n'avez pas peur? Vous n'êtes pas risqué? Non. Donc, Mais vous on a voyez on a notre masque dans la poche. C'est-à-dire que manger avec un masque, c'est quand même moyennement pratique. Donc, après, si on peut prendre le métro pour aller bosser, je pense qu'on peut déjeuner à une terrasse de café. 네, 프랑스 정부는 카페와 레스토랑 영업 재개와 함께 거주지의 100km 밖으로 여행하지 못하도록 했던 조치도 해제했습니다. 또 정부가 마련한 스마트폰 기반의 코로나19 감염자 접촉 예방 모바일 앱 스톱 코비드도 상용화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러시아로 좀 가보겠습니다. 백신 개발에 러시아 국방부가 직접 나선다고요? 네, 러시아는 누적 확진자가 42만여 명으로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많습니다. 네. 백신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국립연구소와 함께 공동 개발 중인 백신 임상 시험에 조만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험에 참여할 군인 자원자 50명을 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룹이 심층 의료 검진과 시험 준비를 위해 연구소에 입소
입소할 예정입니다. 7월 말까지 임상시험을 마치겠다는 게 러시아 국방부의 계획인데요. 이와 별도로 타티아나 콜리코바 러시아 부총리는 자국 내 14개 기관에서 47종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또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의 바이오 기업이죠. 모더나도 지난주에 2차 임상시험에 착수하면서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스위스 제약사 론자는 모더나의 성공에 대비해서 백신 성분 생산 라인의 완공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계획했던 올해 12월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백신 개발 노력이 연내에 성과를 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